넓은 테라스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집은 광고에서 약속한 대로였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 정원에서 마리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자신의 막내 손자가 수영장 주위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57세였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다.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남편인 빅터는 이미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곁에는 그의 사위인 정훈이 있었다. 정훈은 30대 초반의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남자로 항상 특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리나는 그가 빅터의 농담에 웃으며 고개를 뒤로 젖히는 모습을 보았다. 딸인 수지는 테라스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끔씩 빠르게 타자를 치고 있었다. 휴가 중에도 일을 완전히 잊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마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위층에 가서 침대 정리할게. 마리나는 아무에게도 특정하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너무 바빠서 대답하지 않았다. 2층에 올라가니 고요함과 오래된 나무의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이곳에는 3개의 침실이 있었다. 하나는 그녀와 빅터를 위한 것이고, 2번째는 젊은 부부를 위한 것이며, 3번째는 손주들을 위한 방이었다. 마리나는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고, 이불을 정리하고, 베개를 부풀리고, 탁자 위에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이 일은 그녀를 진정시켰고 어떤 명상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때 계단이 삐걱거렸다. 마리나는 처음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이 뭔가를 가지러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더 무겁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돌아보았고 그 순간 문턱에 정훈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빈 컵이 들려 있었다. 우유 좀 물어보러 올라왔어요.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서 말했다. 마리나는 내부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앞치마로 손을 닦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다. 냉장고에 있어? 알아요. 정훈은 잠시 멈췄고 그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잖아요. 마리나는 얼어붙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2층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베개 커버를 손에 쥐고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가 장난을 치고 싶어 하는 걸까? 정훈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농담으로 서로를 유혹하곤 했지만 그저 즐거운 대화일 뿐이었다. 정훈,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작게 들렸다. 빅터가 기다리고 있어? 고기 구워야 해. 빅터는 잘할 거예요. 그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게으른 듯했다. 마리나, 나는 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녀는 삼키며 목이 갑자기 마른 느낌을 받았다. 무슨 얘기? 그는 마침내 움직여서 컵을 문 옆에 서랍장에 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 옆에 서서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그녀가 그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항상 모든 사람을 챙기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지켜보고. 그런데 누가 너를 챙기고 있니? 마리나는 정훈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여자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마리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대신 긴장한 숨을 내쉬었다.
나는 엄마고 할머니고 아내야. 그게 내 일이야. 정훈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언제 쉬어? 마리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질문은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그 톤은 달랐다. 그녀는 따뜻한 방 안에서 피부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나는 쉬고 있어. 그녀는 약하게 말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쉬고 있어.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침대를 정리하고 있는 게 쉬는 거야. 그의 말이 맞았고 그것이 마리나를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정훈의 시선을 피하려고 침대 위의 베개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물리적으로 느껴질 만큼 따뜻하고 강렬했다. 들어봐. 정훈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무게에 따라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 지금도 쉬어야 할 때인데. 마리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의 세세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었다. 가벼운 수염, 어두운 눈동자, 그리고 그녀가 입 밖에 내기 두려운 무언가가 읽혀 있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그녀가 물었다.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잠깐 잊어버려. 너는 시어머니, 아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마리나야. 나는 남자로서 내가 불행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그의 말은 공중에 떠올랐다. 마리나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 그들은 아래에서 가족이 있는 이 방에서 함께 서 있어서는 안 됐다. 너의 아내는?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훈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내 아내는 지금 고객과 협상 중이야. 항상 그렇듯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쓴맛이 섞여 있었다. 가끔은 내가 그녀에게 단순한 가구처럼 느껴져. 편리한 존재로 마리나는 그들이 위험한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마도 그의 말 속에서 그녀가 느끼고 있었던 것,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모두 가끔은 가구의 일부처럼 느껴져.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너의 눈에서 뭔가 생동감 있는 것을 보고 싶었어.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닿았다. 그 미세한 접촉이 마리나의 몸에 열기를 퍼뜨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가 그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알아. 정훈이 대답하며 손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느끼게 해. 그때 아래에서 빅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훈, 고기가 타고 있어. 마법 같은 순간이 깨졌다. 정훈은 눈을 깜빡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서 떨어졌다. 그는 깊이 숨을 쉬고 얼굴을 문지르며 말했다. 내려갈게.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으면 미안해. 그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문턱에 서서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다. 마리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정훈은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마리나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으며 마리나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성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너는 항상 떠나.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는
비난이 아닌 사실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나지 말라는 듯 마리나는 그에게 몸을 돌렸다. 그들의 얼굴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마리나는 그의 눈가에 있는 작은 주름과 속눈썹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고 그의 피부에서 나는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그 향기는 바베큐의 연기와 소나무의 향이 섞인 것이었다.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훈은 깊고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오직 그 방과 그 남자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베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고 말이 필요 없었다. 마리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정훈의 어깨를 물어보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정훈은 순간적으로 멈췄고 아래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다. 정훈은 급히 대화를 마치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마리나는 아침을 준비하고 정훈은 빅터와 함께 울타리를 수리했다. 레나는 휴일에도 일을 계속했다.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나의 마음속에는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자리 잡았다. 세상은 더 밝아졌고 색깔은 더욱 선명해졌다. 나뭇잎의 초록색은 눈부시고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르렀다. 심지어 나무에 열리는 사과도 보석처럼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리나는 잊고 있던 가벼움을 느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유 없이 웃고 싶었다. 빅터는 저녁 식사 중에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서 좋지? 봐, 얼마나 활짝 피었는지. 마리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공기는 좋고 자연은 아름다웠다. 정훈은 마주 앉아 접시에 고기를 자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 순간 마리나의 몸에 열기가 퍼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지식은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자주 이루어졌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너무 위험할 정도로 자주 만났다. 그들은 정원 도구가 보관된 창고에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과나무 아래의 정자에서 만났다. 한 번은 집 뒤에 주차된 차 안에서도 만났다. 마리나는 자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서 입는 옷을 아무거나 입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선택했다. 기분은 항상 좋았다. 마리나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널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심지어 작은 불행들, 탄빵, 막내 손자의 떼쓰는 모습, 소풍 계획을 망친 비도 그녀를 흔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어떤 날씨에도 그녀를 따뜻하게 했다. 레나는 어느 날 물었다. 엄마, 사랑에 빠진 거야? 그렇게 빛나 보여 마리나는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마리나는 차를 마시며 딸을 바라보았다. 레나는 눈을 크게 뜨고 웃고 있었고 그 표정은 분명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마리나에 대해 무심코 중얼거린 것을. 그냥 잘 쉬고 있어. 하지만 딸의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정훈은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세상은 정말로 뒤바뀌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똑같고 회색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매일매일이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 혼자 있게 될 때가 언제일지, 어디에서 그것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그녀의 혈관을 더 뜨겁게 만들었다. 저녁마다 뉴스가 끝난 후 곧바로 잠드는 정훈 옆에 누워서 마리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정훈과의 모든 만남을 떠올렸다. 모든 접촉, 모든 시선. 그녀의 몸은 그의 손의 형태, 그의 몸의 무게, 그의 입술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비밀이었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이었다. 정훈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주방을 둘러보았다. 정훈을 본 적 있어? 그가 물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어딘가 사라졌어. 고기는 거의 다 익었어. 이 마리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아마 우유를 사러 간 것 같아.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바베큐로 돌아갔다. 마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위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리대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어느새 저녁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배가 불러 각자의 방으로 달려가 만화를 보기 시작했다. 레나는 마침내 일과를 마치고 목욕을 하러 갔다. 정훈은 테라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뉴스를 읽는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리나는 그가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의 시선을 알고 있었다. 정훈이 갑자기 주방으로 다가와 마리나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녀의 뒤에서 포옹했다. 마리나는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오늘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그냥 너를 보고 있었어. 그가 부드럽게 대답하며 우리가 둘이서 시간을 보낸 지 얼마나 됐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그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은 함께 존재했지만 진정으로 함께 있지는 않았다. 각자 자신의 일과 걱정 속에서 살아갔다. 그들은 가사팀이었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는 사라졌다. 영화를 보자, 정훈이 제안했다. 예전처럼.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뭔가를 선택해서 아침까지 봤던 거 기억나? 마리나는 그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다른 삶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속에서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죄책감이었다. 애틋함, 아니면 그 모든 것의 혼합이었다. 그들은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정훈은 그들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오래된 코미디 영화를 찾았다. 담요로 그들을 덮어주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마리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 느낌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된 좋아하는 스웨터를 꺼내 입는 것처럼. 영화가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거의 줄거리를 따라가지 못했다.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정훈은 그녀의 손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사색에 잠긴 듯이 어루만졌다. 그의 호흡은 고르고 평온했다. 그는 평소의 향수와 아늑한 집의 냄새가 났다. 너를 그리워했어. 그가 갑자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마리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리나는 정훈을 바라보았다. 내가 곁에 있어.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마치 아파트의 이웃처럼 예에 바르지만 멀리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나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정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오늘 너는 특별해 보여. 생기 있고 대담하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그의 말은 진실로 그녀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마리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대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영화가 끝났지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정훈이 TV를 끄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위층에서는 아이들이 뭔가를 떨어뜨리며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자, 정훈이 속삭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침실로 올라갔다. 정훈이 문을 잠그는 순간 그 행동은 너무나도 친밀하게 느껴져 말이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정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포옹하며 얼굴을 그녀의 머리카락 속으로 파묻었다. 여기, 이 별장에서 깨달은 게 있어. 정훈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나는 그것을 되찾고 싶어. 그는 천천히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을 만졌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정훈은 그녀를 세심하게 다뤘다. 마리나는 눈을 감고 그저 느끼기로 했다.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한 남자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들은 서로 얽혀 누워 있었고 정훈은 그녀의 어깨에 입맞춤을 했다. 오랜만의 감정이었다. 사랑해, 정훈이 말했다. 자주 말하지 않지만 정말 사랑해. 마리나는 복잡한 감정에 눈물이 고였다. 배신감과 사랑받는 기분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 세계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두 부분 모두 현실처럼 느껴졌다. 나도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훈을 깊고 조용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쌓인 기억과 함께 극복한 어려움, 아이들과 손주들 덕분에 더욱 깊어진 사랑이었다. 정훈은 그녀를 끌어안고 빠르게 잠들었다. 마리나는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고 가까운 방에서는 아들, 딸, 손주들이 잠들고 있었다. 그녀의 복잡하고 엉킨 삶이 이 별장 안의 한 지붕 아래 모여 있었다. 오늘 그녀는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다. 마리나는 그저 행복해지기로 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결과에 대한 생각 없이 단지 살아있음을 느끼는 여자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세상은 뒤바뀌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마리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용기를 찾은 여자였다. 그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녀가 이러한 감정을 허락한 것이 옳았을까?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상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것으로 깨지는 순간 말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길 바란다. 정훈은 마리나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가 속삭였다. 마리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전해주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방 안의 조명은 부드럽고 아늑했다. 정훈의 향수 냄새가 마리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마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 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운명인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마리나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 감정이 더욱 깊어졌다. 정훈은 마리나의 손을 잡고 그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네. 그가 말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마리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며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마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훈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리나는 그의 말에 힘을 얻었고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피어났다. 정훈은 마리나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자 라고 말했다. 마리나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래, 함께하자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 차올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정훈은 마리나의 손을 잡고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 라고 말했다. 마리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나도 그래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감정을 나누었다. 밤이 깊어가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정훈은 마리나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마리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제 시작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정훈은 마리나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마리나는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기며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